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보자 가이드 5편을 보고 계십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체스를 두려면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라운드 룰을 모르는 상태론 체스를 잘 둘 수가 없죠. 그리고 이는 PoE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빌드를 만들려면 패스 오브 엑자일의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데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또는 생존 기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패스 오브 엑자일의 데미지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은 수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겠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PoE를 구성하는 가장 큰 규칙 두 가지를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속성입니다. PoE의 모든 데미지는 물리, 번개, 냉기, 화염, 그리고 카오스라는 5가지의 속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3가지로 구분하면 물리, 원소, 카오스로 나눌 수 있죠. PoE에서는 특정한 피해가 한 번에 여러 속성을 동시에, 이를테면 물리 플러스 번개 피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 5가지의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데미지 형태입니다. PoE에는 모든 피해가 히트 아니면 도트입니다. 히트는 피해량을 한 번에 모두 주는 거고 도트는 일정 시간에 걸쳐 피해량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물리 속성의 피해여도 히트일 수 있고 도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 걸까요? 왜냐면 이 두 개의 규칙으로 인해 장비와 패시브 등에서 챙겨야 할 옵션들에 큰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화염 도트 데미지를 주는 빌드인데 냉기 히트 옵션을 챙기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 각 빌드의 데미지 속성과 형태에 맞게 올바른 옵션을 챙겨줘야만 효과적으로 빌드를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데미지 공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oE의 기본적인 데미지 계산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공속, 치명타 등의 다양한 추가 소스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초 데미지부터 알아보죠. 앞선 영상에서 알아봤지만 기초 데미지는 최종 피해량의 기초값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데미지는 공격 빌드의 경우 무기의 DPS에 따르고 주문 빌드는 스킬잼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참고로 이 기초 데미지는 무기나 잼의 레벨 외에도 각종 서포트잼이나 장비, 주얼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옵션의 종류에 따라 공격, 주문을 구분하기도 하니 이 부분은 사전에 체크하셔야겠죠. 주문 빌드인데 공격 기초 피해를 추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기초 피해량은 무기나 잼에서 나온 베이스 데미지에 장비, 주얼 등에서 추가된 플랫 데미지가 합산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 증가로 하변산 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하변산 소스풀은 증가라고 쓰여진 거의 대부분의 옵션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변산이라는 말처럼 각각의 수치가 모두 더해지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죠. 이를테면 기초 데미지가 10이고 화면의 옵션이 적용되면 모두 합산되어 20%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DPS는 12가 되겠죠. 다음은 증폭 데미지, 고변산 소스입니다. 이건 증가와 똑같이 증폭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고변산이라는 말 그대로 모든 숫자들이 각각 그대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증가와 증폭의 결정적 차이는 증폭 옵션의 경우 아무리 많이 챙겨도 그 효율이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곰연산은 챙길 수 있다면 무조건 챙겨야 하며 당연히 그런 만큼 증가 옵션에 비해서는 챙기는 게 어렵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감소와 감폭의 관계도 증가와 증폭과 동일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빌드의 데미지를 효과적으로 부스팅하려면 전환이라는 규칙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컨버트란 단어 그대로 데미지 속성을 다른 속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물리 속성을 화염 속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빌드의 DPS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 여러분이 물리 주문 피해 스킬을 쓴다면 당연히 물리 피해 증가나 주문 피해 증가가 유효한 옵션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리 피해를 냉기 피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점은 기존의 옵션 풀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는 냉기 피해도 유효한 옵션이 되고 원소 피해도 유효한 옵션이 됩니다. 냉기로 바꿨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빌드를 부스팅하기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겠죠. 또한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이유로 컨버트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그냥 전환만 한다고 DPS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그러니 이 전환이라는 기제는 필요에 따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버트는 깊게 파고들면 꽤나 복잡해지니 현재로서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규칙인 상태 이상입니다. 일단 상태 이상이란 대부분의 게임에 존재하는 디버프입니다. 하지만 PoE의 상태 이상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무엇보다 각각의 상태 이상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저만은 화염 피해에 기반한 상태 이상인데 특징으로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중독은 중첩이 가능하죠. 그러니 자연스레 점화 빌드는 한 번에 강력한 점화를 거는 방향으로 빌드를 설계하고 중독 빌드는 최대한 중독을 빠르게 중첩시키는 방향으로 빌드를 설계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상태 이상은 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초보자분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게 현실이죠. 그러니 본인의 빌드가 특정한 상태 이상을 다루는 빌드라면 가이드 영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빌드의 생존에 관한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장 큰 두 개의 그라운드 룰부터 알아보죠. 먼저 하나는 데미지 타입별 대응입니다. PoE에는 앞서 알아본 5개의 데미지 타입에 각각 대응하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화면처럼 물리는 방어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각 저항으로 대응하게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각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속성의 피해를 덜 받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규칙은 몬스터가 주는 피해가 대부분 복합 속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몬스터가 순수 물리 피해 또는 순수 냉기 피해처럼 단일 속성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몬스터의 피해의 대부분은 물리 플러스 냉기 또는 물리 플러스 번개 등 물리 피해에 기반한 복합 속성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그라운드 룰을 정리해보면 저희는 방어 기제를 골고루 챙겨야 생존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큰 틀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어선은 바로 저항입니다. 왜냐면 저항은 특성상 확보하기 쉬운데 효율마저 매우 좋기 때문이죠. 저항은 특징으로 수치만큼의 피해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를테면 피해량이 10이건 10억이건 저항값이 75%라면 해당 피해가 75%만큼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은 생존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구간에도 75% 맥스치를 항상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카오스 저항의 경우에는 음수값에서 벗어나 0% 정도만 맞춰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카오스 피해는 5가지의 데미지 타입 중 가장 희귀하기도 하고 애초에 원소 저항에 비해서는 확보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75%까지 올릴 수 있다면 빌드가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 이런 저항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리 피해에는 전혀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도와줄 2차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기초 방어 스탯이죠. 먼저 PoE의 방어구는 기초 방어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 4종류로 방어도와 회피, 에너지 보호막, 그리고 수호인데 4가지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으며 여러 개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방어 스탯이 물리 피해를 막는 방법이죠. 다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이 물리 피해만을 위해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씩 특징을 알아가 보죠. 먼저 방어도는 앞서 본 것처럼 물리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엔 맹점이 하나 있죠. 바로 저항처럼 고정된 값으로 피해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어도는 계산식 특성상 입는 피해량에 따라 피해 감소 비율이 바뀌는데 피해량이 작을수록 감소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량이 클수록 감소 비율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강력한 물리 피해에는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캐릭터 창의 물리 피해 감소가 예상치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소시킬지는 피해가 들어와 봐야 아니까요. 다음 회피는 데미지의 속성과 관련 없이 공격 피해를 회피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에 따라 확률적으로 공격 피해를 아예 무로 돌려버리죠. 허나 특성상 주문 피해에는 아무런 대처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피 빌드는 보통 주문 억제라는 방어 기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죠. 주문 억제란 주문 피해를 50%만큼 감소시켜주는 역할인데 1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문 억제 확률을 100%까지 올린다면 주문 피해는 항상 절반의 피해만 입게 되죠. 다음 에너지 보호막과 수호는 기본적으로 생명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해를 입을 때 이것들이 생명력보다 먼저 소모됨으로써 플레이어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허나 이를 위해서는 각 장비와 패시브 등에서 에너지 보호막이나 수호를 열심히 챙겨야 하고 또 ES는 카오스 피해는 막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초보자가 다루기에는 비용적으로나 기재상으로나 약간 까다로운 방어 기제를 할 수 있죠.
이 기초 스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어떤 걸 고르던 간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빌드의 생존 기제로 회피를 정했다면 회피와 주문 억제를 열심히 확보해야겠죠. PoE에는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 외에도 방어오라, 생존용 스킬잼 등 여러가지 부가적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빌드업 과정에서 자연스레 알 수 있죠. 허나 판테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oE에는 서브 방어 기제로 판테온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판테온은 기본적으로 캠페인 중 모두 얻을 수 있으며 Y키를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죠. 판테온은 위쪽 큰 원들이 주요 신, 아래쪽 작은 원들이 하위 신인데 한 번에 각각 하나씩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어떤 걸 골라야 할지는 각자의 빌드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 초보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는 빌드 가이드를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판테온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효과들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캠페인 과정에서 얻는 것은 가장 위쪽의 한 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틀라스에서 확장해줘야 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판테온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어떤 몬스터를 잡아야 하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루나리스의 경우 클레이본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이름을 아틀라스에서 검색해서 어떤 지도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해당 지도와 성스러운 시험관을 같이 넣은 뒤 해당 지도 보스를 처치하면 지도 장치에서 클레이본의 영혼이 담겨있는 시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클릭해주면 화면처럼 해당 효과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필요한 판테온의 모든 효과를 활성화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인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스 오브 엑잘의 빌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규칙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패스 오브 엑잘의 근본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크래프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NPC였습니다. 또 봐요.